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사로 알았던 삼성, 이제는 바이오로 우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여러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세계 최대 규모 의약품 전시회인 국제의약품 전시회 CPHI라고 불리는 것이 좀 정지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 막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시. 자, CPHI는 전통적인 합성 원료 의약품에 대한 공급 구매 계약이 오가는 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대문자 두 개랑 그러니까 H만 소문자라서 혹시 그 읽는 법을 아시는 따로 있다면 읽는 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가는 장을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독 부스로 운영하는 곳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패널로 해가지고 주요 이제 사업 내용이라든가 여태까지 스토리 같은 것들을 쭉 이제 패널로 장식을 했고, 패널의 또 다른 부분은 이제 4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DMO 자체 플랫폼인 엑스셀러레이트를 미래 이제 구상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W 홀딩스에서도 국내 업체는 유일하게 완제품 의약품 FDF 라는 전시관에 단독 부스 설치를 했고요. 중해제약에서 나오고 있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와 그 다음에 종합 영양수액제 위너프를 나란히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요. 미팅도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이후에 수주가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경보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 FDF뿐만 아니라 항생제 위탁 생산 계약 수주를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미 이날 스위스 바실리아와 5세대 세파 계열 항생제 위탁 생산 논의를 진행했고 곧 이것이 수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나오지 않는다면 뭐 주가는 조금 소폭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 이따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게 있다면 뭐 실망감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주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냥 사보고 뭐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본전치기 매도를 해도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국 기업 중 바이오 소재 제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노로직스라는 기업이 펩타이드 등 물질에 쓰이는 중간재 생산 역량을 대거 홍보했고요. 아미노산 카이럴 전환 촉매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슐린, 경구 등의 원료로 되는 펩타이드 중간재로 쓰이고 있고요. 항상 중간재가 돈을 잘 법니다. 항상 중간재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미노로직스도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왜냐면 인슐린도 어쨌든 간에 당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뭐 원료의 약품 세팔로스포린 계열 3세대 항생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바이오 신약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한미약품이 꼭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뭐 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 좀 차트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네, 최고점은 104만 7천원, 이제 최저점은 78만 3천원이고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단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파동을 치면서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적인 영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쭉 떨어진 것 같고요.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 사실 고점이죠. 월봉상으로 보면 고점은 맞습니다. 그때 한창 좀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좀 회계 그 조작 논란으로 주가가 바닥을 쳤다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코로나와 함께 올라왔죠. 시총 5위입니다. 대단한 회사고요. 자, 그 다음이 WJ 홀딩스입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 과연 지켜질지 장 후반까지, 그리고 수주를 과연 못 따게 내면 이 전시회 끝나고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건 맞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 맞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이 맞습니다. 네, 근데 홀딩스 치고는 뭐 시총이 좀 너무 적고요. 네,
이하의 이제 자회사들은 어떤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자회사 이제 JW 중해제약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매수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기업인데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가지고 매매를 좀 하려다가 계획을 취소를 했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일봉상으로는 38,800원이 최고점, 22,300원 저점, 그래서 약간 저점인데 오늘 약간 반등했다가 좀 수그러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장 막판까지 아예 유지를 못할 것 같고 보합권에서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어쨌든 매수는 유효하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중간중간 코로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부분에 제가 조금 피로감을 느껴서 이 구간에 매수를 하려다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요때도 한번 보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5천억대 되는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주가는 사실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트로 볼 수 있는 회사죠. 고점은 18,700원이고요. 저점은 14,350원. 이거 오늘도 여기도 살짝 반등은 나왔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24,000원이 24,000원이 최고점, 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4차 유행 전에 1,450원 빼고는 이것이 이제 제일 저점이고요. 이걸 뺀다면 지금 현재가 제일 저점이지 않나 싶고요. 네, 고점은 34,450원 있었습니다. 네, 시총은 2,3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래도 이 두 회사, 여기 또 관리 종목 취소, 여기 관리 종목이네요. 네,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은 취소입니다, 여러분. 관리 종목 취소고, 이걸 좀 확인을 못했네요. 주가만 다운을 하고, 네, JW 생명과학은 제외고요. 그거를 하실 분은 JW 홀딩스를 매수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 일봉입니다. 14,200원이 최고점, 9,270원 저점이라서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하단에 위치해 있고, 네,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회사, 소형회사라 보면 좀 그렇고, 중소형 정도 회사이고, 네, 주가가 여기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갔겠죠. 그거 외에는 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와 비교하면 주가가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좀 단기적 저점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수주를 따내기만 된다면 취소했겠죠. 30% 먹는 건 일도 아닐 거고. 네, 자, 그 다음 기업입니다. 최고점 32,080원, 그 다음 최저점 3만원이 아니죠. 최고점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최고점 32,000, 아니죠. 아까도 이렇게 했죠. 3,280원, 최저점은 2,250원. 하단에 위치해 있고, 주봉상으로도 하단이고요. 월봉상으로도 하단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하단에서 100% 올라오긴 했네요. 2,290원. 자,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어쨌든 중간지 회사가 좀 좋기 때문에, 퍼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제약주 중에서는 상장 주의수도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렇다 보니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물론 재무적인 걸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요런 회사가 마찬가지로 재무가 좋지는 않거든요. 이쪽 계열들이 전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노로직스는 매출액은 조금 줄었지만은 작년에는 흑자였고 19년은 적자였지만 18년도가 19년도만 적자였고 18년도 흑자였고 20년도는 흑자긴 한데 18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좀 삭감이 됐고, 올해 기준으로는 26억 벌었거든요. 26억인 상반기에만 26억인데 그러면 작년 이제 영업이익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을 그냥 중국식 계산 2배 그냥 취급하면 52억인데 52억이면은 42억보다 10억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미노직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미노직스 괜찮은 것 같고, 일봉 고점은 32만 5천원인데 그 위보다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다음 저점은 2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하단에 아직은 위치해 있다. 네, 주봉상 좀 더 높은 42만 7천원이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약품 굉장히 애매합니다. 모든 거 연결이 좀 지어져 있는데 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해요. 연결 고리들이. 실제 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좀 싶기도 하고, 네, 투자별 매매도 보면 딱히 그렇고,
뭐 희귀 질환 치료제, 뭐 글로벌 상용, 뭐 기술 수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거였죠. 수출을 했다가 다시 반환되고 계약 파기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딱히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도 한 적이 없고 별로. 네, 과거에 유증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정말 오래된 거니까. 정말 한미약품이 뜨고 정말 최고점 찍었을 때는 70만 원대인데 70만 원대쯤 지금 3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7년 정도의 지금 주가랑도 거의 맞먹거든요. 2017년도 주가가 25만 원이 최저점인데, 네, 거의 최저점이 25만 원인데, 이때 아마 무증을 했어서 더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고, 또 소폭 상승했다가 지금 소폭 하락하고, 한미약품 뭐 가격대로는 괜찮네요. 가격대로 보면. 네, 가격대로 보면 괜찮고, 이 회사가 수출했다가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가 자꾸 반품되지만 않으면 좋은 회사인데 매출 뭐 그렇게 변화 없고 영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는 잘 벌고 있고 올해는 아직 상반기 매출액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순위 흑자 전환을 했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네, 396억 원. 컨센서스보다 좋네요. 396억 원 계산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오피셜하게 나온 거는 829억. 829억이니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316억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년 3분기보다 조금 더 적게 벌어도 되긴 합니다. 3분기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4분기가 그럼 뭐 컨센서스 뛰어넘는 건 당연하고요. 최근 3년 안에, 4년 안에 영업이익 중 제일 좋은 영업이익. 그럼 당연히 매출액도 그만큼 더 올라갔겠죠. 네, 그럼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좀 여러 가지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나. 그래서 올해는 저점인 판단이 맞긴 합니다. 48% PER 쪽으로. 네, 그런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세계 의약품 전시회가 열린다는 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다음에 JW 홀딩스, JW 생명과학은 제외고 JW 중해제약, 그다음에 경보제약, 아미노 로직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한미약품, 그다음 하나 또 뭐였죠? 요거 전에 없죠. 네, 요렇게 7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 너무나도 안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 좀 힘내셔가지고 좀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고, 네, 뭐 딱히 대응할 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네, 이번 주는 네, 그냥 뭐 금요일까지는 뭐 장 보지 마시고,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휴식을 좀 취하시고요. 네, 본업에 어떻게 조금 더 영향을 줘서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 네,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이번 종목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